사실 뭐 환자들이 중하고 좀 문제가 많고 성격이 안 좋으면 다 험해요. 그게 꼭 노숙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고 일단 환자가 되어가는 과정, 오랜 병을 앓는 과정에 사람들 성격이 다 좀 안 좋아져요. 그 과정 중에 가족들이 많이 지치고 떠나갈 수 있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꼭 노숙인이 아니어도. 그래서 뭐 환자들, 병이 많은 환자들을 본다는 것 자체는 항상 그 정신적인 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관계 맺을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름 적응이 돼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저렇게 계속 왜 술을 드시고 말이 안 통할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어떨 땐 폭력적인 같은 느낌, 그리고 잘못하면 한 대 맞겠구나라는 불안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혜롭게 잘해야겠다. 안 그러면 진짜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 이미 너무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적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의사들은 다 환자들을 봐야 되는 거고, 중환 환자든 경환 환자든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은 언제든 중했다가 경했다가 다 할 수 있고, 무슨 과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즘은 또 서브 스페셜로 나눠져서 조금 분과별로 한 가지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옛날에는 조금 토탈 다 보게 돼 보면 어차피 환자는 다 힘들어요. 이게 환자는 다 이렇게 우울하고 환자는 다 힘들고, 이게 꼭 가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더 나쁘고 좋고가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환자는 다 힘든 거고, 제가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제 생각에서 했던 이유는 병이 일단 되게 많은 것 같았고, 제가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딱 봤는데, 그 당시에는 노숙인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없고 데이터도 없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도 없었을 때 노숙인 환자를 딱 봤는데 되게 병이 많을 것 같다. 근데 병명이 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학생 때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을 내가 진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병명이 뭔지 좀 많이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에 의사는 환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엄마가 애들 때문에 엄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을 보는 걸 통해서 제가 많이 훈련받고 많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는 노숙인이나 이런 취약계층 환자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들고 훈련을 받게 만들었어요, 의사로서. 그래서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노숙인일 때는 그래도 소통이 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중증 장애인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 거의 소통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환자가 정말 중해지면 말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게 근데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뇌 문제인지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건지,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믹스돼서 나오니까 그거를 훈련하는 게 조금, 머리에 정말 병변이 생겨서 말을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뇌 말고 그냥 정신과적인 문제, 성격이나 술 문제, 알코올 말고 약물 문제 때문에 이런 이상한 헛소리와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내과적인 병들이 아주 중한 고통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가 계속 다 같이 이렇게 환자들이 믹스돼서 나타나는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많이 보고 디텍션을 하고 훈련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다 같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이 사람의 병명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회랑 누가회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노숙인 진료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2009년에 다시서기 진료소를 다시서기 의원으로 같이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보니까는 여성 노숙인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노숙인의 상황은 더 좀 참혹했어요. 남성 노숙인에게 휘어잡혀 살고 있는 그 여성 노숙인은 굉장히 폭력도 당하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되게 어려운 그런 여성 노숙인들이 옆에 이렇게 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되게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요. 도망 다니고 야밤에 나타나고 이렇게 숨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고 집 나온 사람들. 그래서 오늘 집 나오는데 당장 갈 데 없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렇게 응급보호 쉼터 같은 것도 했고 이렇게 그룹홈으로 장기적으로 있던 적도 있는데 100%는 아니고 몇 가정 한 두세 가족이랑 몇 명은 지금까지 연락을 같이 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끔 일하면서 뭐 생활비나 이런 것 같이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돕는 일, 아이들 양육을 돕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난 사람들을 뭘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더하우스라는 걸 만든 거죠. 보람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로서 제대로 병을 잘 많이 있는 환자들, 이렇게 의사소통 안 되고 복합적인 환자들을 제가 많이 다루면 제가 환자들을 잘 판단하고 잘 그러니까 디텍션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로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일단 가장 큰 목표였고 돌이켜 지나보면 제가 여기 시립병원에 온 게 이제 2017년에 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병원이 아니고 다 이렇게 자선병원 내지는 무료진료소 뭐 이런 데서만 계속 일을 해서 처음 와서 좀 쫄았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가 원하는 시스템대로 진료를 하는 방식을 배워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밖에서 보던 사람이 다 여기서 보호일종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여기서 배워 나가면서 제가 거기서 여태까지 받았던 훈련이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잘 훈련 받았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을 환자를 통해서 받았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오히려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가족이 없어져서 생긴 병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티병원 같은 경우는 고아 출신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렸을 때 버려진 사람, 나중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나라가 옛날에 되게 뭐 가난하고 고아 많고 장애 있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뭐 달라졌지만 근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거기서 버려지고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길로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이제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그러니까 같이 살 사람이 부모님이 없든 그 돌봐줄 사람이 없든 부인이 없든 이런 것 때문에 다 밖으로 나오면서 점점 망가져 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 병이 다 들어오더라라는 걸 이제 저는 쭉 지켜보면서 그런 게 제가 내린 결론이어서 그냥 나나 잘하자라는 생각 들었지. 내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되게 또 엄마가 되고 뭐 부인이 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의사는 병원에 데려다 놓고 입원시켜줄 수는 있는데 요양원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없으면 뇌도 많이 손상이 오고 정신적으로도 손상이 오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다 같이 손상이 오면서 이런 이상한 몸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 젊은 나이에 올 수 있구나라는 걸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또 정하면 또 누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가족 같은 관계,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라나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발전도 될 수 있고 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발전하는 관계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때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병명에 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나라가 계속 그런 일을 하는 병원을 운영을 아마 계속 할 거고 뭐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정부가 그 취약계층이든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든 이런 모든 사람을 돌보는 시스템 안에는 반드시 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취약계층일수록 병명이 많다 그랬고 더 장애일수록 더 취약하니까 병원에 이용할 확률도 높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의사가 아픈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의사의 어떤 몫이니까 뭐 일부러
그 안 아픈 사람들 옆에 갈 수는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 병이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옆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의사가 된 이상 죽을 때까지, 제가 치매가 오고 이상해지기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